중국이 지난 주말 사이 이 타이완을 포위하듯 사흘간의 군사 훈련을 벌였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 국적기에 타이베이행 노선이 한때 결항되기도 했습니다. 현재 상황은 어떤지, 그리고 우리에겐 어떤 여파로 다가올지, 글로벌이티 홍석우 기자와 함께 사실 알아보겠습니다. 홍석우 기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정말 주말 동안 그 타이완 근처에 정말 긴장감이 맴돌았죠. 네, 그 중국 신화 관영 신화통신이 공개한 사진 한번 보시죠. 네. 중국 군함 성상에서 찍은 것 같죠. 그 앞을 막아서는 타이완 군함이 있고요. 그 뒤로 해안선과 산맥들의 모습이 선명하게 보입니다. 이번엔 중국이 작정하고 선을 넘었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타이완 해협에는 중간선이라는 게 있거든요. 1954년 미국과 타이완이 상호 방위 조약을 맺은 뒤 중국과의 군사적 충돌을 막기 위해 그은 실질적 경계선입니다. 그런데 지난 주말 사흘간 중국 군함과 군용기가 무려 100회 이상 이 선을 넘었습니다. 사실상 중간선을 무력화시킨 건데요. 특히 중국군이 쏜 장거리 미사일은 사상 처음으로 타이완 상공을 통과했습니다. 중국군의 이번 훈련은 타이완의 완전 포위가 가능하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요새 우스갯소리로 선 넘지 말라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정말 중국이 선을 넘었군요. 네. 왜 이렇게까지 한 거죠? 네, 그 타이완 야당인 이제 국민당 같은 경우는 중국 본토에서 쫓겨 내려왔기 때문에 중국과 협력을 중시합니다. 근데 현재 집권당인 민진당은 타이완 독립을 추구하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반중국 정서가 강한 펠로시 미 하원 의장이 차이잉원 총통을 만나고 갔죠. 그랬죠. 예. 네, 하나의 중국을 천명하는 중국 입장에서 가만히 있을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타이완 해협 봉쇄 가능성, 근데 군사적 위기, 사실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저희가 뉴스로 자주 접했던 거 아닙니까? 네, 지금까지 한 크게 3번의 위기가 있었다고 봐요. 1954년하고 58년 중국 본토에서 불과 2km 떨어진 진먼다오 금문도로도 알려져 있는데요. 우리나라 백령도하고 비슷한 섬인데 여기에 포격을 가했습니다. 당시 공중전에선 타이완 공군한테 밀렸고요. 1995년에는 3차 위기가 있었습니다. 이때는 그 해상에 미사일을 쐈는데요. 미국 항공모함이 출동하면서 물러섰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중국이 언제든 타이완을 타격할 수 있고요. 미국의 항모 전단과도 한번 붙어볼 만하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为未来早日实现国家统一，应该说是创造了一个条件，同时呢，也是营造了一个有利的战略态势。 중국이 이제 군사력이 예전과 달리 엄청 강해졌습니다. 중국이 이제 충분히 타이완 해협을 봉쇄할 수 있다는 건데 어떻습니까? 여파가 좀 크겠습니다. 네, 중국이 가진 여러 군사 시나리오 중 하나가 이번에 드러났다고 볼 수 있죠. 이번에 중국군이 훈련한 구역들은 타이완의 주요 항구와 원유, 가스 등 전략 물자를 운송하는 해상로입니다. 다시 말해 섬나라인 타이완을 봉쇄해 옴짝달싹 못하게 무력화시킨다는 전략인데요. 네. 만약 타이완 해협이 봉쇄된다면 우리 무역도 큰 타격을 입습니다.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전 세계에서 운항한 컨테이너선 가운데 약 48%, 그러니까 절반가량이 타이완 해협을 통과했거든요. 그랬군요. 네, 원유 등 각종 원자재의 수입 루트인 타이완 해협은 한, 중, 일 3국의 생명선과 같습니다. 중국 입장에서도 이 타이완 해협의 지배권은 상하이와 칭다오 등의 물동량이 달린 문제거든요. 중국이 이제 타이완에 경제 보복까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삼성전자의 경쟁 상대죠. 타이완 TSMC. 이 회사는 보복 대상에서 빠졌네요. 네, 우선 중국은 타이완산 먹을거리와 모래 등에 대해서 수출입을 금지시킨다고 밝혔는데요. 네. 단 반도체만 빼놓고 무역 보복 조치를 했습니다. 이 타이완의 TSMC라는 회사가 반도체 위탁 생산,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 면에서 압도적 세계 1위인데요. 반면 중국은 양대 파운드리 기업의 점유율을 합쳐도 9%가 채 되지 않습니다. 때문에 타이완 반도체의 수입 의존도가 그만큼 높습니다. 반도체를 수입하지 않으면 중국은 당장 첨단 우주 산업이나 무기 개발 등을 포기하는 거나 다름없거든요. 게다가 타이완을 둘러싼 이번 사태는 미국이 한국과 일본, 타이완에 제안한 반도체 동맹 칩4에 대한 경고 성격이란 분석도 있습니다. 如果我们发生了冲突的时候，我不会打台湾，我会封锁台湾，让台湾的台积电的先进晶片出不去，这个对美国来讲是致命伤。 일단 위협을 가하는 데 성공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젠 군사 훈련이 마무리가 됐으니까
한시름 놔도 되는 시점 아니겠습니까? 뭐 중국은 이번에 그런데 장소를 옮겨서 실탄 사격을 하고 있습니다. 뭐 장소로 보면 우리 서해 남부에 해당되는데요. 또 타이완군도 맞대응 차원에서 9일부터 대규모 포사격 훈련을 하겠다고 예고한 상태입니다. 펠로시 의장의 타이완 방문으로 미중 갈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당장 애플이 타이완 협력사의 원산지 수정을 요청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메이드 인 타이완이 아니라 타이완 중국 또는 중국의 타이베이라고 표기하라고 했다는 건데요. 이처럼 중국의 보복성 움직임이 거세질 경우 글로벌 공급망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글쎄요, 메이드 인 타이완이라는 말을 못 쓰게 했다. 동아시아 안보와 경제가 또 경랑에 휩싸이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슬기롭게 잘 중심을 우리나라는 좀 잡을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홍성호 기자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